네, 4월 9일 메이저리그 15경기 준비했는데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일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간 뭐 야구만 했고요. 농구 배구는 뭐 제가 패스했고 영상은 그다음에 해축도 아마 올리기 힘들 것 같아요. 회원 전용으로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NBA도 많잖아요. 그래서 NBA는 뭐 막판이니까 야구 시즌이니까 이제 야구만 위주로 좀 올릴게요. 그래서 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챔피언스리그 2경기고 나머지는 챔피언십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또 따로 제작하기도 그렇고 이거랑 또 같이 하기엔 너무 경기 수가 많아서 야구만 올리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해축 오늘 올킬 아마 다들 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킬 한 개 좀 중요하다고 봐요. 난 무자비도 하나 가서 들어왔고 저는 무자비 남발 안 합니다. 조합 남발 안 하고요. 조합 장난질 안 하고요. 눈속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이용해 보시면 아시잖아. 그런 데도 있다는 거. 누구를 뭐 특정해서 저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렇게는 안 한다. 그리고 어, 지금 이틀 연속 해축은 올킬 했습니다. 이날도 무자비는 못 갔어요. 짜고 싶었는데 여력이 안 돼서 주말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경기가 가장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딱 메인 두 개에 중배당 옵션으로 이제 하나가 간 거예요. 어제는 무자비가 옵션 하나였고 그래서 싸그리 세 조합이 다 들어왔어요. 이틀 연속. 그래서 지금 야구가 오늘도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씩 딱딱 틀렸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하나씩 맞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된 게 다저스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샘프 저득점이나 그 다음에 뭐 캔자스 이런 거는 정말 잘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뭐 샌디 오버 이런 것도 잘 들어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일은 15경기인데 경기가 이제 많고 잘 골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좀 핵심만 잘 짚어서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가 야구 시즌 본격적으로 되면은 데이터도 쌓이고 하니까 디테일하게 좀 잡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도 막 경기가 너무 많고 하니까 최대한 핵심만 위주로 정리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나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조합 참여는 멤버십 가입 버튼 누르시고 VIP, 그다음 뭐 VVIP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차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 에스컷 단폴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 차이지 기본 조합은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 분석표하고 추천 경기.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해축이나 NBA는 안 올리지만 전체 분석표나 추천 경기 이런 거는 스탠다드 회원분들한테도 제공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양키스하고 디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키스가 지금 빠따가 좀 죽은 상황이고요. 오늘 좀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는데 하필 내일 선발 맞대결이 지금 미스매치업이에요. 선발 미스매치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스쿠바라고 카라스코예요. 그래서 스쿠바는 뭐 지난 시즌에 양키스 만나서도 나올 때마다 잘 던졌고 그 다음에 어, 카라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키스에서 선발 로테이션으로 들어가기는 힘든 친구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한번 디트라는 팀한테 영어까지 털리기 쉽지 않은데 디트한테 한번 영어까지 한번 털렸었고 지금 개막하고 뭐 피칭 내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카라스코가. 근데 뭐 최근에 보여주는 시즌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땐 기대가 안 되죠. 오히려 지금 최근에 괜찮은 게 한 번쯤 맞을 때 됐는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하고 뭐 스쿠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개막하고 다저스나 시애틀 상대로 좀 실망스러운 피칭 내용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어떤 양팀 어떤 타선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땐 그래도 이거는 디트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선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카라스코 나왔을 때 이걸 양키스 쪽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디트가 불펜이 조금 타이트하긴 해요. 불펜 상황이. 엄청 타이트한 건 아닌데 조금 타이트한 상황이니까 그런 정도는 조금 여러분이 감안하시면 케인리 같은 경우에 이제 연투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겠지만 카라스코 일단 선발 미스매치업이라 이건 사실 디트 쪽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디트 승에 마의 승에 다만 스쿠발의 시즌 초반에 어떤 피칭 이런 거를 봤을 땐 이거는 어쨌든 다득점을 보는데도 스쿠발의 시즌 첫 2경기의 피칭 내용을 봤을 때는 다득점을 보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 디트 승에 마엔의 다득점 디마옥 보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사하고 클불이에요. 낮 경기 타격은 양키스가 좋은데
일단 선발이 미스매치업이라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네요. 그 다음에 화삭은하고 클블인데, 화삭은 스미스, 클블은 라이블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라이블리도 지금 이 경기도 어떻게 보면은 팀의 격차가 나는 매치업이에요. 그래서 둘 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팀들의 맞대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삭도 연패, 클블도 연패. 그래서 클블은 여기서 이 시리즈에서 위닝 시리즈 가져가고 좀 연패를 끊어야 되는데, 라이블리가 지금 시즌 초반에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화삭 상대 맞대결 데이터는 뭐 괜찮습니다. 한 경기는 좀 무난했고, 한 경기는 잘 던졌고, 그다음에 스미스는 지금 데뷔 시즌의 첫 경기 미네 상대로 괜찮게 잘 던졌고 처음 만나요. 그래서 이 경기는 클블 승의 저득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좀 화삭을 보긴 그렇다고 클블을 보자니 마인까지 보기는 좀 부담스럽고 당메리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타이밍상 오늘 아니면 내일 뭐 연패를 끊을 경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득점 보는 이유는 어떤 화삭의 타선 흐름이라던가 라이블리와의 맞대결 이런 거 감안해 봤을 때 라이블리가 앞선 두 번의 어떤 피칭보다는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높은 팀을 만났고, 그 다음에 또 클블의 어떤 최근 흐름이라면 처음 보는 스미스, 미네 상대로도 준수한 피칭 보여줬기 때문에 클블도 빠따가 강점을 갖고 있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투수전의 흐름 가운데 클블이 좀 승리를 하지 않을까. 다만 아쉬운 거는 당메리트가 있는 경기는 아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하고 매치입니다. 이 경기는 길라스피하고 홈즈의 맞대결이고, 매치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뭐 스타넥이 마무리로 나왔고, 제가 디아즈 연투 걸려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디아즈가 내일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홈 원정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번 시즌 초에 만나서. 그때 이제 매치가 연장전까지 동점까지 만들어서 연장가서 승리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매치 승의 마행, 그 다음에 다득점 보는데, 야, 어제 센가보다 더 신뢰를 못 주는 투수 나왔는데 당은 1.7, 당은 되게 낮아요. 어제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뭐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보긴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당이 그렇게 메리트 있는 경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이애미가 지금 빠따지라는 거를 봤을 땐 이거는 쉽지 않다. 근데 얘네 이런 선발 맞대결에 7점을 줬으면 또 저득점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매치 승에 마인 다득점 보는데, 이것도 간다면 메마를 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왜냐면은 당메리트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 등 정도만 인지하고 계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매치업입니다. 어제 센가 나왔을 때도 저는 그게 되게 메리트가 떨어지는 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내일은 더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마이미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매치도 지금 내용은 그렇지만 연승을 타고 있는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마이미는 보기는 좀 부담스러운 매치업이다.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인트하고 피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킨스하고 소니 그레이의 맞대결인데, 뭐 선발은 둘 다 잘 던질 수 있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피치는 스킨스, 지난 시즌 세인트 만나 다 잘 던졌어요. 3번 만나가지고. 그레이 같은 경우 한 번 잘 던졌고 한 번 안 좋았습니다. 오늘 리베라토어가 조금 부진하기도 했고, 일단 피치가 승리를 했던 그런 경기인데, 일단 이것도 선발 매치업에서는 그래도 스킨스 쪽으로 조금 더 기울 수밖에 없다. 왜냐면 소니 그레이도 좋은 투수예요. 좋은 투수인데 얘는 홈에서 원정에서의 어떤 편차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기복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제가 어제는 이거는 세인트 봤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피치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발의 안정감. 물론 소니 그레이도 충분히 호투할 수 있는 선발 카드지만, 이거는 피치가 불안한 건 스킨스가 잘 던져도 스킨스가 승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타선 지원을 못 받아서. 지난번에 세인트하고 3번 만나가지고 다 잘 던졌는데 피치가 승리한 경기는 한 경기고요. 나머지 2경기는 졌어요. 그리고 스킨스는 승리 투수를 한 경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피치 승에 뭐 마헨 승에 그 다음에 저득점 봅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낮긴 하지만 저득점 보는 이유는 스킨스 나왔을 때 어떤 타선 지원이 조금 미비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들도 덜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피치승의 마인에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저스하고 워싱턴입니다. 이거는 로블레스키하고 로드 나오는데, 다저스가 또 불펜 쪽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또 졌는데 연패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내일 있는 샘프도
연승이 끊겼기 때문에 다시 또 자칫하면 연패를 또 탈 수도 있습니다. 보통 흐름이 있기 때문에. 로블레스키는 이번 시즌 처음 나오는데 뭐 지난 시즌 나와가지고 에리전 정말 크게 맞은 거 말고는 그래도 나왔을 때 대체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워싱턴이 워낙 좌한한테 강한 타선도 아니고 처음 만나다 보니까 로블레스키가 혼자 좀 주접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 얘가 뭐 볼넷을 많이 주는 유형은 아니에요. 한 2, 3이닝에 한 개 정도 주기 때문에 조금 주자를 좀 싸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두가 되긴 하지만, 워싱턴 지금 이 친구 나온 애는 불펜으로 나왔고 아마 불펜 딜을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저스가 잡아야 한다. 다저스 승에 마헨에 다득점. 어쨌든 로빌레스키도 실점을 아예 안 하는 유형의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래도 다득점도 봐야 되겠다. 다마 옵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론토하고 보스턴입니다. 이 경기는 토론토가 지금 오늘 루카스가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베리오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일 이제 루카스가 나오고 보스턴은 크로셰가 나옵니다. 그래서 루카스는 처음 만나고 제가 어제도 언급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더 추가는 안 할게요. 그래서 크로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한 경기 잘 던졌죠. 그래서 화삭 시절에 크로셰가 지금 보스턴 와가지고 첫 경기는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생각보다 이닝도 많이 못 먹어주고, 근데 이제 볼티전에서 8이닝 무실점 완벽도 보여주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루카스도 좌안이고 워싱턴 상대로 뭐 첫 경기 5이닝 무실점 잘 던졌지만, 제가 어제도 언급드렸다시피 브래그먼이 온 그 보스턴 브래그먼이 또 좌안한테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무기력하게 어떻게 보면 졌는데, 그래도 베리오스가 나왔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근데 내일은 이닝도 어느 정도 먹어줄 수 있고 또 좋은 피칭 할 수 있는 스킨스가 나오고, 사실 오늘도 선발이 그렇게 못 던진 건 아니에요, 피치가. 근데 이제 불펜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처럼 베리오스한테 꽁꽁 묶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베리오스 때 묶였던 것처럼 루카스한테 저는 꽉 막힐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좌한 투수들이 과연 페네파크 처음 등판하는 구장에서 루카스가 잘 던질 거라는 좀 기대치도 조금 없고, 개털리진 않더라도 저는 첫 경기보다는 실점을 더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보스턴 승에, 그 다음에 마헨 승에, 이거는 굳이 보면 저득점 볼게요. 7.5인데 굳이 보면 토론토가 오늘 점수 좀 내긴 했지만 후반에 크로셰나 뒤에 나온 불펜 상대로는 크게 재미 못 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에인저스하고 템파입니다. 그래서 코멘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지금 경기가 많은 시즌이라 심플하고 간결하게 핵심만 좀 짚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핸드릭스하고 바즈인데 최근 흐름은 에인저스가 더 좋아요, 여러분. 근데 핸드릭스 신뢰 못하는 건 맞습니다. 세인트전 잘 던졌다 하더라도 바즈도 괜찮은 투수예요. 처음 만납니다. 근데 핸드릭스는 템파 만난 지 좀 됐어요. 2년 전에 한 번 딱 만나서 잘 던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템파에 이 당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그런 매치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에인저스 프랩, 그리고 역배는 조금 도전하는 느낌. 그래서 템파를 보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팀 흐름 자체가 엔저스가 낮고, 그 다음에 다만 걸리는 건 뭐냐면 핸드리스가 한번 똥 싸면 시원하게 싸잖아요. 그런 것들이 걸리긴 하는데, 일단 저는 템파 승갈 바에는 엔저스 2.5 프레임 보는 게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저득점 봅니다. 어쨌든 바즈도 충분히 호투해줄 수 있는 선발 카드예요. 그리고 핸드릭스도 지금의 템파 흐름이라면 일정 부분 또 호투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저득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라하고 에틀입니다. 필라하고 에틀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휠러하고 세일, 에이스 간의 맞대결입니다. 그래서 팀 흐름은 당연히 필라가 더 좋은 거는 아실 거고, 휠러는 지난 시즌 3경기 모두 다 호투를 했고요. 세일은 지난 시즌 1경기 호투를 했고, 근데 이제 세일이 싸이 영상 받고 이번 시즌 초반에 어떤 피칭력이 그렇게 썩 좋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팀의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필라 프렌의 역배에 그 다음에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라 프렌 역배에 저득점 보고요. 그 다음 텍사스하고 컵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컵스가 7대0으로 완승을 거뒀던 경기인데,
코빈하고 타이온입니다. 코빈이 이제 텍사스에서 처음 던지는데 지난 시즌에 한 번 만나가지고 컵스전에 좀 부진했고요. 타이온은 최근에 만난 적은 없고 2년 전에 한 번 만나서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 패스 오빠만 보고 싶습니다. 7.5고 코빈이나 타이온이나 이 양선발 모두 다 호투하는 걸 기대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 둘 중에 한 명, 아니면 둘 다 좀 맞아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양 팀의 팀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고 좀 낮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 패스 다득점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미네하고 캔자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 캔자스 마운드의 힘으로 이길 가능성이 크다. 캔자스 승에 저득점 봤는데 4대2로 캔자스가 잡았고요. 지금 파블로 로페즈하고 라간스의 맞대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잘 던질 수 있는 선발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캔자스가 지금 불펜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연투 걸려있는 이제 필승조들이 있어서 캔자스의 문제가 뭐냐면 불펜이 뭐 뎁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경기에서 라간스는 잘 던질 거라고 봐요. 미네는 뭐 대표적으로 저한테 약하고 라간스가 뭐 만날 때마다 잘 던졌고요. 지난 시즌 나와서도 승리 투수 됐었던 경우들도 많았고 근데 파블로 로페즈도 캔자스 상대로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23시즌부터 해서 계속 연승이에요. 승리 타수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못 던진 경기도 하나 있었는데 그 경기도 타선 지원 받으면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미네 프렌의 역배에 그다음 저득점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전체 흐름이나 이런 거는 캔자스가 유리하지만 저는 한 5, 6이닝은 비슷하거나 캔자스가 유리하다고 봐요. 근데 결국에는 캔자스 불펜 버러지들 필승조가 못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3연투 시킬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경기는 지금 볼티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필승조가 가동이 됐던 캔자스가 한번 불펜 씌워가면 이거는 초반에 파블로 로페스 공략해로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는 건 아니면 쉽지 않다. 에스테베스라던가 지금 에르세그 다 연투 걸려있는 그런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캔자스가 리드할 수 있겠지만 막판에 뒤집힐 여지도 있다. 미네 2.5 프렌, 그 다음에 역배승, 그 다음에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러키하고 콜로 이 경기는 쿠어스필드에서 프리랜드, 그 다음에 페랄타가 나오는데 미러키는 팀 흐름은 당연히 미러키가 좋아요. 근데 프리랜드는 홈에서 더 좋은 피칭을 보여주는 투수고요. 그 다음 페랄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쿠어스에서 던진 적이 2년 전에 한번 던져서 좋았어요. 그리고 홈에서 지난 시즌에 한번 콜로한테 좀 부진했고 프리랜드는 미러키 원정 가서 한 경기 지난 시즌에 잘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당연히 이거는 미러키를 보는 게 FM입니다. 근데 홈에서의 프리랜드 또 쿠어스필드는 어떠한 변수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미러키의 이 당 메리트는 없다. 저는 콜로 프렌 그 다음에 좀 역배는 도전하는 느낌 그 다음에 이거는 9.5 줬는데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프리랜드 있을 때는 좀 리드하거나 비빌 수 있는데 불펜 싸움 가면은 콜로가 불리하긴 해요. 그래서 빠따가 조금 터져줘야지 역배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볼티하고 엘입니다. 이 경기는 모튼하고 켈리인데 이거는 9.5바만 볼게요. 왜냐면 일단 찰리 모튼은 지금 켈리면 안정감은 전 켈리가 더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승패는 좀 접근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리도 지금 연패로 흐름이 좀 꺾여 있는 상황이고 모튼이 지금 볼티 와서 지금 안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에리야 상대로 만날 때마다 실점들을 꾸준히 했고 켈리도 이번 시즌에 지금 첫 경기 컵스전 잘 던지고 양키스전 좀 맞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볼티를 만난 적은 없어요. 리그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볼티도 지금 오늘 승리한 기점으로 흐름을 탈 수도 있다라고 봐요. 타선이. 그래서 에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에리의 흐름이 꺾여 있는 구간에 뭐 당메리트는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굳이 가자면 에리를 보긴 하지만 이 경기는 그냥 간다면 다득점만 보고 치우는 게 어떨까. 어쨌든 모튼도 좀 처맞을 거라고 보고 켈리도 지금 볼티 타선한테는 녹록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또 후반부에 에리 불펜이 또 실점을 내줄 가능성도 큽니다. 불펜 싸움에서는 또 에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앞쪽에서 격차가 안 나면 후반부에 에리가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득점만 볼게요. 그 다음에 휴스턴하고 시애틀입니다. 제가 어제는 접전 구도 보고 다득점 봤는데 딱 7점 떴는데
발데스가 아마 휴스턴은 나올 거예요. 아직 미정인데. 그 다음에 시애틀은 카스티오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카스티오는 안전모죠. 지난 시즌에 만나가지고 다 잘 던졌어요. 두 경기. 그리고 발데스는 생각 외로 시애틀한테 항상 고전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두 경기 잘 던졌고 그다음 한 경기 무난했고 한 경기 부진했는데 생각보다 시애틀 빠따 생각하고 발데스 피칭 생각하고 좌안이고 하면 상성상 무조건 만나면 잘 던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승리 투수가 두 번 됐었고 패전 투수도 두 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오늘 양팀 불펜 좀 불안하면서 사실 후반부에 조금 연벽쇼가 나오긴 했는데 이건 시애틀 역을 줬기 때문에 시애틀 프렌의 역배에 그다음에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전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지만 저는 안전모 카스티오가 발데스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불펜 상황도 시애틀이 더 낫다. 문효주 나오면 어렵습니다. 문효주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신시하고 샘프. 휴스턴은 누구죠? 마무리? 휴스턴 마무리 대 나올 때까지 어렵습니다. 그 중간이 조금 빡세요. 헤이더 나오기 전까지가 휴스턴이. 신시하고 샘프도 이 연승이 끊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로돌로하고 루비거든요. 그래서 로돌로도 최근에 이번 시즌 만나가지고 잘 던졌고 불펜 여유도 지금 신시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 헌터 그린이 이닝 많이 먹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연승이 끊겼기 때문에 랜던 룸 나왔을 때 샘프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신시 프렌의 역배에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랜던 룸의 피칭을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요. 휴스턴전에서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아직 좀 많이 봐야 돼요. 선발로 보여준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보여준 게 많은 게 로돌로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신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카드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랜덤으로 나왔을 때 이건 샘프가 연패 없겠다 하고 샘프를 보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매치업이에요. 마지막 경기 샌디하고 애슬레틱스 하기 전에 지금 어쨌든 해축 연속 올킬이고 뭐 메이저리그는 시즌 초반이니까 여러분 뭐 조금 못 맞췄다고 최근에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수익은 났어요. 해축 올킬을 했기 때문에 2연속 올킬을 했고 코멘트 도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합 참여는 유튜브 멤버십 VIP나 VVIP 혜택은 차이가 있는 거는 제가 적어놨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샌디하고 애슬레틱스는 제가 어제 오빠만 봤죠. 그래서 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확실히 점수가 좀 나오고 뭐 물론 생각보다 더 나야 되는데 딱 9점만 났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시즈하고 스프링스인데 선발 안정감은 시즈가 조금 더 있죠. 근데 이제 시즈도 불안한 거는 얘가 홈에서보다 원정에서의 조금 불안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투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최근 커리어에서는 원정에서 계속 고전을 했고요. 그래서 애슬레틱스 상대로는 지난 시즌 홈에서 잘 던졌어요. 근데 어쨌든 원정에서는 좀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스프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슬레틱스 왔고 저안이고 지금 개막하고 한 경기 잘 던지고 한 경기 안 좋았는데 샌디 상대로는 최근에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샌디도 생각보다 저안한테 그렇게 크게 재미를 못 보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난타전 끝에 그래도 지금 팀의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즈가 완전 똥 싸지만 않으면 그래도 저는 샌디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샌디 승의 다득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마인까지는 안 볼게요. 마인까지 안 보는 이유는 샌디도 불펜 상황이 조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수아레즈가 제가 알기로 연투 걸려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거는 일반승만 보겠습니다. 샌디 승의 다득점. 오늘처럼 한 점 차 스코어 날 수도 있어요. 샌디 승의 다득점 보고 준비한 15경기 코멘트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9기야도 시작했고 1야도 시작했는데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경기 많은데 선택과 집중 잘하셔서 모두 다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